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3일 오후입니다. 어제 2월 12일은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만한 날이었습니다. 2.12 총선 39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85년 2.12 총선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강경한 민주화 투쟁을 선언한 신민당, 당시에 김영삼 씨가 선거를 지도했던 신민당이 제1당으로 급부상하면서 전두환 정권의 정치 스케줄을 확 바꿔버리고 민주화로 가는 큰 물줄기를 튼 사건이 바로 2.12 총선입니다. 2.12 총선에서 선거혁명의 진원지는 부산이었습니다. 부산 사람들의 독특한 욱하는 의분심이 신민당을 제1야당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 2년 뒤에 6.29 선언이 나오고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해서 제6공화국이 열리고 1988년에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우리나라는 소란스럽지만은 피를 흘리지 않는 민주화의 길을 걷게 한 그 힘이 바로 39년 전 2.12 총선의 선거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4월 10일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그런 역사적인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희망을 갖게 합니다. 즉,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양당 구도가 무너지고 제3당이 약진해가지고 과반수 정당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국회가 서로 오손도손 협상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정치를 이끌어가는 대화가 있는 정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연휴 기간 중에 제3지대가 개혁신당 이름으로 합쳐가지고 이제는 3당 구도로 갔을 때 국민들의 선택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 게 작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 구도를 지금 섣불리 예측하기는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예측은 해야 됩니다. 틀리든 적중하든 예측을 해야 사람이 행동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예측을 한다면은 이번 총선은 아마 2.12 총선에 못지않는 역사적인 메시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제 희망입니다. 그 다음에 가능성으로서는 이번 총선에서는 누가 지느냐? 저는 지는 쪽은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는 선거판이 지금 짜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다는 것은 지금 의석수가 163석인데 163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밑으로 내려앉고 150석도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과반수도 장악할 수 없는 당으로 떨어지면 그게 지는 겁니다. 기준이 과반수를 얻느냐 마느냐. 과반수를 얻으면은 민주당이 졌다는 이야기는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과반수에 미달되면은 민주당이 확실하게 지는 거죠. 그런 구도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지금 전체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에 대한 평가는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에 비해서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선거판이 한동훈, 이준석, 이낙연, 이재명 이런 구도로 짜여질 때 가장 확장성이 없는 사람이 이재명일 겁니다. 두 번째, 제3당이 누구한테 유리하느냐 하면 현재로는 제3당이 즉 개혁신당이 민주당 표를 많이 갉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장한 이후에 상당히 결속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결속력은 국민의힘 결속력보다 약합니다. 그것은 역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신이 잠재하고 있고 이낙연 세력이 떨어져 나옴으로써 앞으로 호남에서조차 만약 이낙연 씨가 참여한 개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진다면은 민주당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정당도 뭐 미미하겠지만은 그래도 타격을 준다면은 민주당에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포위당한 형국입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제3지대를 통합하기로 한 개혁신당도 이재명과 민주당에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립되고 포위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태가 굳어지느냐 안 굳어지느냐는 건데 현재 호남의 지지라 하면은 현재 호남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특히 경기도 서울에 많이 진출해 있는 호남 출신자들까지 포함합니다. 전체 유권자의 약 25%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입니다. 지금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선거 국면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는 쪽에 서겠구나 하는 판단이 섰을 때 과연 호남이 끝까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느냐. 막판에 가서는 확 바뀌어가지고 그 표가 국민의힘으로 오진 않겠지만은 개혁신당 지지 쪽으로 갈 때 민주당 의석수는 확실히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1당이 150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예컨대 140석, 제2당이 130석 되면은 270석, 나머지 30여석이 개혁신당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할 때는 여소야대가 이루어지는데 과반수 정당이 없는 여소야대입니다. 과반수 정당이 없는 여소야대에서는 캐스팅 보트를 쥐는 쪽이 제3당이 되는 거죠. 즉 개혁신당이 되는 거죠. 이런 판국에서 오늘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선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백현동 특혜 개발에서 로비스트로 뛰었던 김인섭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인섭 씨는 이재명 씨 아주 최측근으로서 당시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해가지고 용도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혜를 백현동 개발 사업자에게 만들어주는 대가로서 돈을 받았다. 이게 유죄로 1심에서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도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게 계속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이재명의 카드가 뭐냐? 이재명의 카드가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의 카드가 뭘까요? 외연을 확장해가지고 어느 당과 합당할 대상도 없습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슨 주장을 하든지 이제는 믿는 사람은 자기 편 빼고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또 개혁신당 이쪽이 지금은 상당히 각을 세우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공동의 적으로 삼고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제가 이준석 당시는 전 대표죠.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에 비판적으로 나올 때 어떻게 보면 보수의 구명정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민주당 표를 잠식해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작년 11월부터 했는데 대충 그 구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번 4월 총선은 한국의 정치 구도를 바꾸는 거죠. 정치 생리를 바꾸는 거죠. 1대1 구도, 현재로는 검사 독재 청산, 한쪽은 운동권 청산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그런 1대1 살벌한 정치에서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정치로 바뀐다고 하면은 거기서 나중에는 개헌 이야기도 나오고 권력 구조를 이제 바꿔야 된다. 대통령 중심제 해보니까
이게 나라의 발전과 보조를 같이 할 수가 없다. 이런 각성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또 개헌안도 나올 수가 있고 해가지고 한국 정치가 유동적으로 변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모색을 할 수 있게 된다. 1대1로 딱 붙어버리면은 거기에 뭔가 말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죽기 아니면 살기가 되죠. 그러니까 삼자구도로 삼각형이 참 안정된 것 아닙니까? 삼각형이. 가장 안정된, 기하학적으로 가장 안정된 게 정삼각형 아닙니까? 그래서 삼각구도로 가려면 우선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전망을 한번 해보면서 이번 총선은 의외로 구경하는데 재미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도 꽤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